x가 1, 2, 3이라는 집합인데 함수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그 중에서 임의로 두 함수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동시에 선택하나 F1을 선택한 다음에 F2를 선택하나 확률 계산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다른 걸로 처리해서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두 함수의 치역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거는 치역 기준으로 쪼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F1의 함수와 그죠? 그 다음에 뽑히는 F2 그죠? 얘네들을 치역 기준으로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뭐 치역의 종류가 원소가 한 개짜리일 때, 그지? 아마 같지 않을까요, 이건요? 경우수는, 그렇지?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 쪼개고, 그 다음에 1, 2, 두 군데로 치역이 될 때 첫 번째가 1, 3, 또 뭐예요? 2, 3으로 갈 때, 요렇게가 또 같은 종류가 되겠죠? 그죠? 경우수가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치? 자,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에 F1의 치역이 1, 2, 3일 때, 그지?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F1이 1로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 2, 3에서 1, 2, 3이 있는데 1로 몰려온 거야. 그치? 이러한 함수가 F1이야, 지금. 첫 번째 선택한 함수가. 그러면 F2는 2, 3으로 가는 치역을 가면 되는 거예요. 두 군데로 다 갈 수도 있고, 한 군데로만 이렇게 몰려가도, 그쵸? 교집합은 공집합이잖아요. 치역이 교집합이. 그렇지? 그러니까, 요 경우는 뭐냐면은, 요거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F2가 되는 경우 수는 2 또는 3으로 가는 거니까, 치역이 2 또는 3으로 가는 경우 수니까 2의 3승. 그죠? 2하고 3을 치역, 공역으로 하는 집합에서 2 또는 3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함수 2파이 3이 되겠죠. 2의 3승이 됩니다. 물론 1이 되는 경우 수는 F1의 치역이 1이 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순서 쌍계수가 2의 3승 8가지. 자, 똑같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죠. 3 다시 3 곱하기 2의 3승까지가 나오는 거고. 맞죠?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거. 자, 이제 두 번째 종류죠. F1의 치역이 1, 2로 왔어요. 자, 1, 2, 3이 있는데, 1, 2, 3이 있는데, 1, 2로 어떻게 가는 거야?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1, 2, 3이 있는데, 그지? 1, 2, 3이 있는데, 어쨌든 1에 1에 가고,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바뀔 수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러니까 치역이 1, 2인 경우입니다, 먼저. 이럴 때는 F2의 치역은, 그죠? 그죠? 3으로만 가는 경우로 해줘야 돼요. 맞죠?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야 되니까. 1이나 2를 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치역이 3이 돼야 되겠다 이거야. 그렇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F2의 치역은 3이 돼야 되니까 한 가지 뿐이에요. 그런데 1과 2로 오려면 자, 이제 요걸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했던 거. 1, 2, 3이 1, 2, 3이 있는데 1과 2로 가줘야 돼요. 두 군데로. 그러면은 1과 2로 가는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그지? 1로만 몰려가거나 2로만 몰려가는 경우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주면 치역의 원소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 다시 한번 1, 2, 3이 있는데 1, 2, 3으로 가야 되는데 자 1과 2로 다 가야 돼요. 치역이. 그러면은 그냥 함수 전체 1, 2, 3이 1, 2로 가는 함수 전체의 경우수는 2의 3승이잖아. 그지? 그 중에 그지? 1로만 몰려가거나 그럼 치역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 2로만 몰려오잖아. 그럼 역시 치역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지. 그 두 가지만 빼주면 되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 F1이 선택되는 경우 수는 2의 그쵸? 2의 3승 마이너스 2가지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렇지? 자, 요 세 가지도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3배에 그죠? 자, 2의 3승 마이너스 2는 6이죠? 이렇게.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지? 자, 요 경우는 아주 쉬워요. 1, 2, 3이 되면은 그지? 1, 2, 3이 되면은 어떤 지역이든 간에 1, 2, 3 누구나 가니까 이거는 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자, 그래서 총 확률은 그러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 함수 개수는 그렇죠. 전체 F의 개수는 일단 몇 가지입니까? 그렇죠? 3파이 3이니까 3의 3승 27가지잖아요. 그러니까 F1을 선택하는 경우 수 27. 그죠? F2를 선택하는 건 26가지. 하나를 선택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순차적으로 뽑는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지? 자, 3, 8은 24 더하기 그지? 이걸 이렇게 할까요? 그냥 어차피 3으로 나누는 게 좋겠네요. 3 곱하기 8 더하기 3 곱하기 6이니까 자, 연산을 이렇게 볼까요? 다시 한번. 자, 3으로 나눠보죠. 연산 곱하기 하는 것보다 먼저 약분시킬 수가 있으니까 먼저 처리하자고요. 9 곱하기 26분에 3 나눴죠. 8, 3 나눴죠. 6. 그러니까 14가 나오네. 14. 약분이 또 되네. 거봐. 이런 식으로 연산을 숫자를 크게 하고 자꾸 틀리지 마시고. 그지? 자, 27, 14, 9 곱하기에다가 2, 1이니 2, 3, 6. 끝났습니다. 자, 9, 3, 27, 117분의 7. 있나요?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는 여러분들 함수 개수만 알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29번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 근래에서도 수능에서도 한두 번 나왔고, 응?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게 풀어주면 됩니다. 응? 자, 흰 공 20개, 검은 공 5개 들어 있는데, 그지? 두 개를 꺼내. 자, 어떤 겁니까? 같은 색이면, 그지? 꺼낸 공이 같은 색이면 얼마? 2를 주겠다. 그지? 꺼낸 공이 같은 색이면 2를 점수로. 다른 색이면 2를 점수로. 그죠? 복원 추출하겠다는 소리야. 4,500번 반복 시행. 아하, 이양분포였구나. 독립시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횟수가 너무 커. 그리고 뭘 줬어요? 정규표를 이용하래요. 그렇다면 이건 벌써 구상이 되는 거야. 응? 이양분포가 나오고. 그렇지? 이양분포 변수가 뭐냐를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다음에 또 뭘로 바꿔? 정규분포로 뭘 시키겠다. 근사를 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 유형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렇다면 먼저 우선 순차적으로 해보죠. 자, 요것부터 처리할까요? 2점을 얻는 점수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자, 우리 점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자, 저는 요 2점을 얻는 횟수를 y회라고 할게요. y회. 그러면은 나머지 그쵸? 총 시행을 한 횟수가 지금 45,000번이기 때문에 45,000번에서 y번을 뺀 만큼은 그치 1점을 넣는 다른 색공이 나오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y를 기준으로 자 얘는 이항분포다. 그지? 시행 횟수는 45,000번이고 그지? 자 여기에 확률이 들어가야 되겠잖아. 여기 그지? 여기 확률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같은 색 공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몇 개에서 총 몇 개에서 꺼냅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확률 계산해 볼게요. 25개에서 2개를 꺼내는데 그지? 같은 색이 나오는 확률입니다. 흰 공 20개에서 2개가 나오거나 또는 검은 공 5개에서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이걸 연산만 해주시면 돼요. 이 연산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연산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3분의 2가 나온다 이거야 이렇게. 그지? 자 이항분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점수의 x라는 놈이 뭐냐? 응? 자 같은 색이 나오면 플러스 2점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2점을 받는 횟수, 1점을 받는 횟수이기 때문에 그지? 2배의 그지? 자 2배의 y원 그죠? 2배의 y회 더하기 1배의 1배의 1점이니까 1점 그리고 얼마입니까? 45,000 마이너스 y 그렇지? 이게 나오겠다. 그죠? 우리가 x라는 분포는 이런 분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x가 얼마 75,200점 이하가 되도록 그래서 y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y라는 놈이 이렇게 바뀌네요. 45,000을 빼니까 30,200 이하가 되겠다. y가 이럴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p에 y가 자 30,200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좀 전에 구했죠. 이항분포 y의 분포는 그치? 2점을 받는 횟수에 대한 분포는 45,000번 시행 중에 피해 확률이 3분의 2였기 때문에 자 정규분포로 근사시키겠습니다. 자 3분의 15,000에 3만인가요? 그쵸? 두 배를 하니까 3만에다가 다시 3분의 1 또 곱했죠? 만이니까 100제곱이네요. 그죠? 오케이. 자 이거 이제 연산이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표준화 시키면은 z가 얼마 이하냐 봤더니 3만 빼고 100으로 나니까 그죠? 2 이하라는 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0.5 왼쪽에 있고 2까지 여기 있네요. 2까지 0.477은 더하면 되겠다. 그렇죠? 됐죠? 그러면 0.977, 977이 되겠죠. 10배, 1000배를 하는 거니까. 됐죠? 자, 굉장히 트렌드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데 주의할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점수합을 확률 변수 x로 잡았고, 그죠? 같은 색이 나오거나 또는 다른 색이 나오는 것이 많은 시행을 반복하니까 독립시행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분명히 이항분포예요. 그런데 이항분포는 시행 횟수와 확률이 필요하잖아. 그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률 변수를 하나 더 잡아줘야 돼요. 점수합을 x로 잡았기 때문에 그지? 2점을 받는 횟수에 대한 확률 변수 y를 잡은 거예요. 제가요. 이거는 이항분포다. 자 계산할 때는 정규분포로 근사시켰다. 자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한 문제입니다. 많이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확정의 마지막 3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거 처음에 이 문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문제 설계를 먼저 해보자고요. 흰 구슬, 파란 구슬 어쩌고저쩌가 있어요. 자, 남자 여자의
뭐 안 나눠주는 학생도 있어요. 남자 둘, 여자 둘. 그지? 그죠? 이 학생들이 나눠준다. 뭐 중복자 없이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같은 모양은 같은 색은 구분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를 지금부터 잡아보자고요. 자, 이게 여기서부터 잘 하셔야 돼요. 여학생과 남학생을 어떻게 받느냐? 자, 파란 구슬 개수는 그죠? 흰 구슬 개수보다 크거나 같다. 그 학생이 받는 개수. 빨간 구슬의 개수는 그죠? 그 학생이 받는 흰 구슬 개수보다 크거나 같다. 그지?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그지? 파란 공이나 빨간 공 모두 흰 공의 개수보다 뭐야? 받던 흰 공의 개수보다 누가 그죠? 어떻게든 간에 어떻게 돼? 여학생은 흰 구슬 개수보다도 파란 구슬 개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 남학생은 흰 구슬 개수보다 빨간 구슬의 개수가 더 많아야 돼. 공통이 뭐예요? 공통이 흰 구슬입니다. 흰 구슬. 그죠? 그러니까 흰 구슬 기준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겠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학생 자 올라야 되겠죠? 펜이 나와야 되니까 여학생 1, 2가 있어요. 남학생 자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1, 2가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자 생각해 봅시다. 요 두 사람이 받는 남학생 두 사람, 여학생 두 사람 각각 받는 그죠? 통틀어서 자, 흰 공을 0개를 가져가면 흰 공은 많아야 3개니까 남학생 3개를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그죠? 자,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0개를 가져갔다는 것은 안 줬다는 소리야. 그럼 파란색은 그죠? 안 줘도 되죠. 그런데 여기는 3개를 가져갔잖아. 그러면 남학생 여기 1개, 2개로 가져가든 또는 3개, 0개를 가져가든 간에 그지?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흰 구슬을 3개를 가져갔잖아. 반드시 파란색 공보다 어떻게 되었어요? 파란색 구슬, 빨간색 구슬의 개수가 많거나 같아요. 흰 구슬보다. 그러니까 파란색 3개, 저 빨간색 3개, 레드를 3개를 깔아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1개, 2개를 가져면 빨간 걸 1개, 2개 먼저 주고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같게 만들어줘 먼저. 예를 들어서 얘가 3개 연계를 가져갔다. 남학생이 3개 연계를 가져가면 여기다 빨간색 3개를 먼저 얹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남은 뭐가 남아? 빨간색 하나가 남을 거잖아요. 그죠? 얘는 마음껏 나눠주는 거고. 그지? 자, 여기 아까 파란색은 얘는 안 나눠도 되잖아요. 연계니까. 그럼 파란색은 몇 개 남았어요? 2개가 남았잖아. 얘는 자유롭게 나눠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를 잘 써봅시다. 지금. 자, 흰 구슬을 그죠? 자, 기준으로 자, 여학생 2명하고 그지? 남학생 2명에게 그지? 0개 3개를 나눠주면은 그지? 여기에 자, 여학생은 파란 구슬을 크거나 같게끔 잡아줘야 하니까 0개부터 깔아줬다 생각하세요. 물론 안 주죠. 남학생은 자, 흰 공 3개를 주면은 빨간 공 몇 개? 3개를 그죠? 깔아주는 거야. 자, 어떻게 깔아주냐면 3개를 남학생 한 명이 몰빵으로 3개를 가져가면 여기다 3개 여기에 빨간색 3개를 깔아주고 0개 이렇게 주겠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한 명, 그러니까 남학생이 1개, 2개를 흰 공을 가져갔다. 그럼 여기다 빨간 공, 흰 공, 빨간 거 하나, 그쵸? 빨간 거 2개를 이렇게 먼저 같이 만들어 주는 거야. 그리고 빨간색 마음껏 나눠주면 안 오면은 같다는 거고 빨간색 하나가 더 오면은 많다는 소리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자는 거야.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할 줄 알면은 다른 문제가 이제 케이스 분류가 되는 게 먼저 나온다는 소리야. 자,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자, 아까 흰공 기준이죠. 흰 공을 1개를 줘. 여학생 2명에게. 그죠? 그럼 남학생은 그죠? 흰 공이 많아야 지금 몇 개입니까? 전 최대 몇 개? 3개죠. 그러니까 여기 남학생 2명에게는 2개를 나눠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아까와 똑같아요. 빨간 공 몇 개? 2개. 자, 여기는 이제 뭐가 와야 돼요? 파란 공 1개를 이 하얀 공 1개를 가져가는 학생에게 나눠주는 거야. 파란 공은. 자, 여기 빨간 공 2개도 마찬가지. 요 우리 뭐예요? 흰 공 2개를 가져간 남학생 1개 또는 1개, 1개를 나눠주거나 2개의 연계를 나눠주면 그거에 맞춰서 빨간 공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깔아주는 거야.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죠? 자, 세 번째. 자, 이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중복잡 쓰는 거 하기요. 그죠? 흰 공을 2개, 여학생 2명에 2개, 남학생 2명에게는 1개를 주죠. 3개니까. 이렇게 주면 똑같아요. 파란 공은 자, 여기다 몇 개 깔아줘요? 2개. 그죠? 빨간 공은 똑같이 몇 개? 1개를 깔아주는 거야. 이렇게. 그지? 각게끔 먼저 만들어 깔아주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나머지 돌려줍니다. 자, 네 번째. 흰 공을 3개를 가져가면, 그죠? 여기는 연계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파란 공이 몇 개를 깔아줘야 돼요? 3개를 깔아줘야 되죠? 자, 그런데 파란 구슬 2개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요거는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삭제하시면 되는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계산입니다. 자, 이제 계산할 건 뭐냐면은, 자, 우선, 자, 흰 공 두 개를 흰 공 0개를 여학생에게 나눠준다. EH0이죠. 자, 이거 그대로 식으로 쓸게요. EH0. 그리고 남학생 2명에게 흰 공 3개를 나눠줘요. 그러니까 EH 얼마입니까? 3. 그리고 자,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아까 뭐라 했죠? 파란 공 안 깔았죠. 파란 공이 몇 개야? 총 2개죠. 2개는 얘네 학생들에게 이제는 마음껏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EH 얼마입니까? 4. 그리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쪽 부분은 흰 공을 나눠주는 거고 여기는 그죠? 파란 공 여학생에게 나눠주는 파란 공을 남은 파란 공을 나눠주는 거고 남은 파 이렇게 쓸까요? 예, 남은 파란 공 그죠? 그다음에 남은 뭐야? 남은 뭐가 있어요 또요? 빨간 공이 있겠죠. 예? 남은 빨간 공 또 4명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빨간 공이 지금 몇 개입니까? 4개죠. 자, 그러니까 예. 여기서 제가 이거 가끔 이래요. 요거 거꾸로 썼잖아요. 거꾸로. 에이, 진짜 왜 이래. 자, 4명에게 남은 2개를 나누니까 4H. 뭐 하신 거야? 자, 맞죠? 예, 예. 자, 남은 4개. 이제 빨간 공이 몇 개 남았습니까? 빨간 공. 그죠? 빨간 공 남은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빨간 공은 지금 빨간 공이 지금 4개니까 1개가 남았죠. 1개. 남은 빨간 공이 1개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하나를 4명에게 자유롭게 나눠준다. 4H 1.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천천히. 자, 밑에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학생에게 자, 요겁니다. 요거 흰 공 나눠준 거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파란 공 깔아주고 남은 파란 공, 남은 빨간 공 4명에게 나눠주는 걸로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흰 공 하나를 여학생 2명에게 EH의 1.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흰 공 2개를 남학생 2명에게 EH의 2.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파란 거 1개 깔아줬잖아. 그치? 흰 공 가져간 여학생에게 맞춰서 파란 공 나눠주면 되는 거야. 1개든 2개든 뭐 밑에는 2개 나오지만은. 자, 그럼 이제 파란 공 1개를 줬으니 파란 공은 남은 게 몇 개입니까? 파란 공은 하나가 남았네요. 여기 보니까. 그지? 1개 깔아줬으니까. 남은 하나는 자유롭게 4명에게 나눠주는 거다. 그죠? 1개를. 그렇죠? 자, 빨간 공 2개를 줬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한다고 할까? 남학생이 2개 연계 하얀 공을 가져가면 빨간 공 2개 연계를 깔아주고. 그지? 남학생이 1개씩 흰 공을 가져가면 빨간 공도 1개씩 깔아주고.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같게 만들어 놓고 남은 빨간 공 자유롭게. 그지? 자, 남은 빨간 공이 몇 개입니까? 빨간 공이 이제 2개가 남았죠. 2개를 줬으니까. 그걸 4명에게 자유롭게 나눠준다. 4H2. 이렇게 한다는 소리야.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흰 공 2개를 여학생 2명에게 EH의 2. 그치? 자, 그 다음에 흰 공 하나를 남학생 2명에게 EH의 1.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파란 공 2개, 빨간 공 하나를 깔아둔다 그랬죠? 그럼 파란 공 2개를 주면은, 그죠? 파란 공 2개를 주면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4H0이죠. 안 써도 돼요. 4H0은. 그렇죠? 자, 빨간 공 하나를 깔아줬잖아. 그럼 빨간 공 3개가 남았단 말이야. 그건 4명에게 자유롭게 4H의 3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얘네들 연산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얘네들 총 계산하면은 지금 요 연산이 제가 1번부터 차례대로 160, 240, 그 다음에 뭐 120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총 경우수가 520까지가 나온답니다. 그렇죠? 자, 이거 자 정리만 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준이 뭐냐. 결국 이런 문제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흰 구슬을 공유를 했으니 흰 구슬 기준을 쪼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학생과 남학생이 흰 구슬 몇 개를 가져가느냐. 여학생 2명에게 0개 하면은 남학생에게는 3개를 줘야 되고, 1개를 주면 2개를 주고, 2개를 주면 1개를 나눠주고, 3개를 주면 여기는 0개를 주면 되는데 아까 했잖아요. 이거 3개를 주면은 기본적으로 파란 구슬이 3개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되는데 파란 구슬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수는 3가지가 있었던 거야. 그 3가지를 흰 공하고 같은 개수만큼 빨간색, 파란색을 깔아주고, 다시 흰 공 1개, 2개면 여기는 파란색 1개, 여기는 빨간색 2개를 그 나눠주는 분배수만큼 맞춰서 같이 깔아주고, 그러면 흰 공, 여기는 흰 공, 파란 공 같게 만들어주고, 흰 공, 빨간 공 같게 만들어주는 거야. 받은 학생에게. 그치?
그러고 나면은 남은 파랑색, 그죠? 여기는 남은 파랑색 1개, 남은 빨간색 2개잖아요. 자, 요걸 자유롭게 나눠줘. 아까 제가 여기서 중간 한번 잠깐 실수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확통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우리가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항상 검토의 과정에서는 이 주관식 문제를 먼저 항상 반드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검사할 시간이 있다면은 이런 케이스 분리를 통해서 연산을 하잖아. 아까 저처럼 뭐 하다 보니까 순간 여기 이 끌고 와 버리잖아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순간 이렇게 딱 보면서 저도 풀어놓고도 다시 한번 이렇게 눈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쫙 받았거든. 그죠? 그래서 잠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한 거죠. 실수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삐끗하던 것처럼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들어간다. 그냥 막 밀어붙이지 말란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막 계산 연산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연산이 틀리게 나온다고. 근데 이게 맞은 틀린지도 모르겠어. 주관식이니까. 컴퓨터해야 될 거 아니야. 컴퓨터에도 답이 틀려. 그럼 이제 난리가 나죠. 왜? 처음에 풀었던 답하고 두 번째 풀었던 답이 나오면 최악이거든요, 사실. 틀리더라도 처음이나 두 번째랑 똑같이 나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맞아야 되겠죠, 물론 당연히. 그죠? 자, 그래서 항상 주의 깊게 항상 이렇게 순열조합 쓰거나 중복순열, 중복조합 뭐 이런 것들은 가장 조심할 게 요겁니다. 요 N과 R, 그렇죠? 요 위치 조심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